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할 거면.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제 금리에 대한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금리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요.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중앙은행이 한국엔 뭐가 있죠? 한국은행이 있죠. 미국은 뭐가 있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있어요. 페드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한테 뭐 예적금을 내주고 대출을 내주고 이런 역할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준 금리를 결정해요. 각 나라의 기준 금리. 왜냐하면 얘네들의 존재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 결국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돈의 값어치가 낮아진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그럼 돈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돈의 값인 금리라는 걸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물건값이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때 2020년, 21년에 왜 이렇게 낮았는지, 한국이 빨간색 금리고 미국이 파란색 금리인데, 요때는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터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뭐가 안정이 안 되냐면 금융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된 거죠. 왜냐하면 수출도 못해, 우리 밖으로도 못 나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중앙은행이. 뭐라냐면 금리를 낮춰주고요. 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화폐까지 뿌립니다. 네, 돈을 줘요.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사업자분들한테 복지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줍니다. 요 두 가지, 돈 풀기, 금리 낮춰준 거,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해요. 양적 완화. 약간 경제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 돈도 받고 금리도 낮아지니까 뭐야, 예적금 했는데 이자율이 1%밖에 안 돼? 이럴 거면 나 예적금 안 하지. 옆 친구 주식이랑 코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 언제 사? 해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투자 자산들로 흘러간 거예요. 주식, 코인, 부동산.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대한 급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물건 중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뭐죠? 물론 뭐 히든템들 빼고 거의 부동산이죠. 부동산 값어치가 많이 오르니까 물건값의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자고요, 우리. 물가 상승. 오케이?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은 또 뭘 하냐면, 코로나가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금리 인상을 다시 실시해요.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쭉 올려버리죠. 네. 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시금 투자 자산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출이자도 좀 높아져. 그리고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 왜냐면 대출이자나 예적금 이자가 높아지면 은행에 돈을 더 넣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은 하락을 겪고, 하락한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 젖어서 돈을 더 뺍니다. 또는 안전자산으로 옮겨 담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폭등을 하던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렇게 이 흐름은 알고 있어야 물가를 안정화시킵니다. 근데 보면 한국은 3.5%까지밖에 못 올리고 미국은 5.5%까지밖에 못 올렸죠. 미국은 달러를 쓰고요. 한국은 원화를 쓰죠. 네. 달러랑 원화의 값어치의 차이는 뭐죠?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이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경제 흐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 한국은 잘 따라가다가 왜 여기서 끊겼어요? 미국은 여기까지 올렸는데.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 체력이 약해요. 한국이 미국보다 체력이 약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5.5%를 넘으면 시중은행들의 시장금리가 6% 이상, 7% 이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받았는데, 물론 저도 조금 받았지만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한 거예요. 힘들지만. 네. 그래서 꾸역꾸역 버틴 겁니다, 지금. 그리고 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반대편인 금융 안정을 시켜야겠죠,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보통 파월 아저씨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인하하니까 한국도
휴 다행이다 하면서 인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있습니다.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다시 왔을 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산들이 다시 또 폭등하지 않을까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흐름들로 이제 앞으로 투자에 적용을 해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블룸버그에서 주요 중앙은행들의 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이건 가지고 왔어요. 컷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크가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페드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BOE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 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페드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그 다음에 BOJ는 오브 재팬 해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 US 미국 선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요국 금리 현황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머니랩에 올려드렸지만 가지고 왔어요. 낮춘 국가들, 높인 국가들, 변하지 않은 국가들 많이 낮췄죠.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1일에. 그래서 머니랩에 글 올려드린 자료인데 이거 뭐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실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내릴 거다, 내리거나 동결할 건데 관세 영향을 좀 보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관세, 물가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네, 올리는 역할. 그래서 관세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선생님 근데 금리 인하가 웬 말입니까? 그 이게 뭐냐면 사실 관세라는 애는 금리 인하를 제한시키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야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겁먹지 마 하고 중앙은행에 통보를 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뭐냐면 트럼프의 유가 조절이에요. 이 물건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유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유가를 우리가 더 풀면 돼, 그렇기 때문에 금리 그냥 내려, 우리 빅 아메리카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후자 쪽,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물가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겁 한번 주고 우리 너 50대 맞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20대를 때려버리면 나 덜 맞은 거 같네, 요런 느낌 받죠.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장도 다시 환호할 테고, 그 전에 얘네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저점 매집 끝나고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정보력도 많을 테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온다면 너무 우리가 두드려 맞아서 자산 시장에 대한 폭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등 뒤에는 항상 또 뭐가 있냐면 폭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상승장이 오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긴 올 거예요. 제 생각에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 이유만 아니면 올 건데, 왔을 때 우리는 예민하게 보자고요. 너무 막 샴페인 터트리지 말고 분할 매도도 하고, 제가 그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파월이를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해임할 수 있어, 내가 너 좀 겁 좀 먹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겁주게 하는 거예요. 사실 파월의 임기는 내년 6월인가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기자들도 와가지고 막 중앙은행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때리는 것 때문에 해임하신다면 사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사임 안 할 거다, 이 자리 어떻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